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추진되면서 광주 군공항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야권제 편의 여파로 여야의 공천 판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쟁은 이전 총선보다 싱겁게 됐고 새누리당은 광주 동구와 서구 등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중고 의료 장비가 신제품으로 둔갑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팔렸습니다. 의료원장이 이를 묵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과의 갈등이 극으로 달하며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군시설 기피 심리가 커지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지역 군공항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미국은 패트리엇을 한국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So the Patriot missile system provides us the capability to defend critical assets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미 양국은 여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하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한 미군 주둔지인 평택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이런 주요 군사시설 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광주에도 군공항이나 무등산 방공포대 같은 군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 군공항에도 지난 2004년 패트리엇이 비행장 방어를 목적으로 배치됐다 거센 반발 끝에 광주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가 최근 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 실마리를 푼 정도입니다. 남은 가장 중요한 작업은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를 알선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데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전투 비행장 전투기다. 그러는 마당에 지금은 이 긴장 관계가 강화되면서 군사적 불안까지 겹치게 된다 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겠느냐. 겨우 첫 단추를 꿰다는 평가를 받았던 군시설 이전. 한반도 경색 국면이라는 변수까지 만나며 앞으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이전 총선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략 공천이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신청자 수는 4년 전 총선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광주는 8개 선거구에 13명, 전남은 11개 선거구에 23명이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2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으로 신청자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의원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신종훈, 우윤군, 이계호, 김영록 의원이 선거구에서 혼자 공천을 신청해 선거구 획정이나 전략공천 변수만 없다면 공천이 확정적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곡성 선거구에는 서가번 전 의원, 노광규 전 순천시장, 김광진 현 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해서 경쟁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광주에서는 영입 인사들의 공천 신청 여부가 관심을 받았지만 양향자 비대위원은 지도부의 전권을 일임했다며 공천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청서를 접수시킨 오경 변호사는 광주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역구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경선을 시작하지만 공천 신청자가 적어서 경선 열기보다는 전략 공천 여부가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1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광주 동구와 서구갑, 목포와 광양구례 등 6개 선거구에서는 복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해서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박지원 의원은 선거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른바 운명의 날. 대법원 선고 결과를 추론하며 보이는 대중의 관심에는 부담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결백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에 담담하다며 최종심을 앞둔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두 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파기환송된다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져 야권 통합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역 정가도 숨을 죽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 의원 7명은 총선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취소했고 일부 정당과 예비 후보들도 대외 활동을 대폭 줄이고 정책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교묘하게 빼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겨오다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용직 인건비로 72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직원들이 거짓으로 인부를 고용했다고 속이고 가로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규모는 3억 9천여만 원, 연루된 직원은 2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인부의 통장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가족 이름 등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간부와 부하 직원이 한 통속이 돼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빼돌리다 보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횡령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현장 인부이면 그 인건비를 10만 원인데 줄 수 있는 지금은 3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악용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죠. 충남 지역본부에서는 직원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행위자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을 파면하도록 하는 등 모두 1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새로 구매한 의료 장비가 신형이 아닌 중고나 재고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업자가 새 것처럼 속여 팔았는데 경찰은 의료원장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료기기에 제조일자가 쓰여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2012년에 만든 망막 레이저 수술기는 두 해를 넘어 2014년도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에서 최근까지 사용한 안과용 의료기기들입니다. 재고품이나 사용하다 반품한 것을 제조 일자만 위조해 새 것으로 속였습니다. 둔갑한 제품은 모두 3개에 가격만 2억 1천만 원 정도. 순천의료원은 지난 2014년 정부와 전라남도의 돈으로 이것들을 샀습니다. 경찰은 순천의료원장이 이 과정에서 중고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가성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입찰 조건을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내건 정황 등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해당 원장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안과 장비는 내가 안과가 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관여돼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것으로 둔갑한 중고 의료기기가 사용된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순천의료원은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의료기기는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순천의료원장과 판매업자, 브로커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봄맞이에 들어갔는데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요즘 복수초를 보기 위해서 약사암과 평두메이론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2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요. 올해는 평년보다 꽃피는 시기가 이틀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3월 14일, 진달래는 그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서귀포를 시작으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꽃이 언제 필지 궁금하시죠? 개나리는 3월 21일, 그리고 진달래는 3월 25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작년보다 조금 일찍, 진달래는 조금 늦을 전망입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한 달 뒤면 활짝 핀 봄꽃을 바라보며 거리를 거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새로 선보이는 선수들 중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두 외국인 투수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인급 선수들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도미니카 출신의 헥터 노에시 선수는 2014년 메이저리그에서 8승을 올린 걸출한 경력의 용병 투수입니다. 올 시즌 연봉만 20억 원, 한화의 괴물 투수 로저스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One of my best pitches are fastball, because you gotta use that pitch. And then the other that I have today, for me, the best pitch, because you gotta use it in the game. 지난해 프리미어 12에서 미국 팀 선발로 활약했던 지크 스프루일. 경력은 헥터에 못 미치지만 당시 한국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제4선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 like to throw strikes. I don't like to give them free bases, so I'm gonna throw strikes. 신인인 내야수 최현주는 제2의 안치홍을 꿈꾸는 선수입니다. 타격은 이미 주전급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비만 받쳐준다면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발이랑 주루 플레이가 제 장점인 것 같고 아직 수비에서는 좀 거친 면이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입단 5년차의 중고 신인 김윤동은 전지훈련에서 연신 호투를 선보여 기아의 마무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김윤동이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황대인, 박진두 선수 등 입단 2, 3년차 되는 선수들이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광주시가 보다 진전된 개선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 전대 제거 계획뿐만 아니라 이행 계획서에서 밝힌 사회 환원과 사회 공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고 대시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광기업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3년여 만에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금광기업의 주식 명의 변경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은 지난 2012년 말 금광기업과 금광기업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등을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15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광주 MBC는 연말연시에 모금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70일에 걸쳐 모금한 성금 5억 1천여만 원을 광주와 전남 공동모금회에 나눠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말연시 광주에서는 2억 7,600만 원, 전남에서는 2억 3,3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광주 기독교협의회는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와 몰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은 단순한 한 지역의 산업단지가 아닌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터전이라며 전대한 위기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엄마들의 모임인 앵그리맘 행동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그리맘 행동연대는 선거 이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정치인에게 자신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동네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사진기자들이 생생한 현장을 담은 취재 사진전이 개막됐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개막된 사진전에서는 유대회와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 전남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